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태아를 위한 이야기고 결국 임신한 엄마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임신 중 부모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태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야기가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편은 태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2편은 부모들이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태교 방법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임신부들은 누구나 태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태교를 위해서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을 듣는 부모도 있고요. 태아에게 들려줄 책을 몇십 권씩 사서 임신부 배 앞에서 읽어주는 부모도 있고요. 심지어 영어 조교육을 하겠다고 뱃속의 태아에게 영어를 들려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나의 완소 태아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리고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런저런 태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태교가 필요한 것은 맞고요. 태아 때 모든 것이 출생 이후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태아가 자란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거 알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은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어 하고요.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내 아기가 나중에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질 수도 있고 두뇌 발달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교란 것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태교란 것이 무엇일까요? 태교란 임신 중 태아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아기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약물이나 술 이런 것들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거는 오늘 말하는 태교와는 좀 다른 면의 이야기라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임신한 부모들에게 나쁜 거 먹지 말고 나쁜 거 보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나쁜 행동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 편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임신한 엄마에게 제일 강조되는 것은 태아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태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많은 새로운 태교법들이 등장하고 이걸 따라하려는 임산부들이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특별한 태교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태교라고 부를 만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태교에 대한 연구들은 임산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단순하게 태아의 반응을 보는 것이지 그런 태교법으로 아기들이 나중에 더 잘 자랐다거나 더 똑똑해졌다거나 태교의 덕을 톡톡히 봤다는 그런 결론은 없을 뿐 아니라 그럴 것 같아 보이는 결론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태교 방법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논문을 근거로 뭐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두뇌 태교, 태담, 음악 태교, 마사지 태교, 수학 태교, 바둑 태교 등등. 사실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태교하려고 수학 문제 푸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교법이 아기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기초공사하는데 유리창문을 달 수는 없습니다. 태아 시기는 아기의 몸과 두뇌가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성급하게 태교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깔겠다는 노력을 해봐야 태아가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임신부들이 하고 있는 특별한 태교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요. 의학책을 봐도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태교는 기본적으로 임신부를 위한 것이지 아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고 아기는 모든 것을 엄마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는 아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임신한 엄마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아를 위해서 뭘 하기보다는 임신한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태아에게도 좋은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태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태교란 거 할 필요가 없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돈 들이고 시간 따로 내서 해야 하는 특별한 태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전통 태교처럼 임신한 엄마가 좋은 거 먹고 마음 편하게 살고 바르고 착하게 살면 됩니다. 실제로 태교에서 아기를 위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손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임신 중 엄마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신부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 같은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줘서 두뇌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아기의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서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같은 스트레스라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 어떤 사람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스트레스로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이 좋은데,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면 차라리 적응하거나 그 자체를 즐기자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태교를 할까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 역시 태아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임신부는 그냥 음식 골고루 먹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그게 최고의 태교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태아에게도 긍정적인 자극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태교가 선행학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태아의 시기는 아기의 몸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아기의 몸 중에서 두뇌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두뇌가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하는데 유리창문을 달려고 해서는 안 되듯이, 이 시기에는 엄마 뱃속의 태아가 성장하는 것을 편하게 바라보면서 마음 편히 지켜만 봐주시면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출생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출생 후에도 아이에게 지식을 함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인생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얻는 과정과 방법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식보다는 삶의 지혜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일상을 즐기면 뱃속의 태아도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아도 일상생활 속의 육아가 되어야 하듯이 태교도 일상생활 속의 태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태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들도 태교한다고 이런저런 교제 사거나 태교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지 말고,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대화 많이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라도 자주 선물하고 한 번 더 안아주는 것이 태아를 위한 최고의 태교가 될 것입니다. 태교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뱃속에서부터 다른 아기들보다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게 해주는 태교는 없고요. 아기를 나중에 천재로 키울 수 있게 해주는 태교는 없다는 겁니다. 임신한 엄마가 일상을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태교입니다. 태교란 것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특별한 아이로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의 아이로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란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부모들이 흔히 하는 각종 태교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